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자,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월간 기준으로는 새로운 기록이 작성이 됐는데요. 먼저 미증시 10월의 기록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13.95%, 무려 14% 가까운 상승세를 시현하면서 1976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쉐브론과 암젠, 캐터필러 이들 종목이 다우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됩니다. 에너지 기업, 바이오 기업, 건설 기계 장비 기업. S&P 500 지수가 한 8%의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한 4% 가까운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패턴이 굉장히 특이하죠. 금리 인하기에는 다우지수보다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이 폭발적으로 컸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승률 기준으로 봤을 때 다우지수의 이 힘이 나스닥을 크게 압도하고 있다는 패턴 한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종목별로 봤을 때는 가장 전방위적인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는 게 S&P 500 지수죠. 이 업종의 상승률 상위 따로 좀 기재를 해봤는데요. 에너지 업종이 가장 컸습니다. 정유사들이 지금 호실적으로 52주 신고가 속출하고 있는데 다음 화면으로 따로 볼 거고요. 그 다음이 산업재의 상승률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에는 항공주와 방산주가 포함이 됩니다. 금융 섹터의 눈부신 반등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특히 9월에 처참하게 무너졌었던 대표적인 섹터가 금융 섹터였는데 그 흐름을 끊어내고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 미증시는 어떤 표정으로 마무리가 됐을까요? 그 내용 이어서 체크를 해보실 텐데 3대 지수가 모두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세 가지 하락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FOMC 대기 모드, 두 번째는 약간의 애플의 영향, 세 번째는 금리 상승의 부담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FOMC 대기 모드였을 텐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음 장으로 정리를 따로 해볼 거고요. 애플은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라 밸류 체인이 조금 더 걱정인 이슈입니다. 간밤 1.5%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전날 7% 이상의 급등을 뒤로 하고 일단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건데요. 중국의 락다운이 정말 극심해지고 있죠.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중국만 봉쇄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폭스콘 아이폰 생산 기지가 따리엔에 있는데요. 여기가 굉장히 강하게 제로 코로나 정책이 들어가면서 근무자들이 탈출하는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봉쇄가 들어가자 한 30% 생산이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요. 애플을 가장 잘 이해한다는 꼬밍치 애널리스트는 10% 이상의 감산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이제 시진핑 정권 들어서고 이제 그 3연임이 구축이 되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힘을 얻고 있다는 점은 한켠에 염두를 해두셔야겠습니다. 금리의 상승세가 간밤 이어졌습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2년물 금리가 4.5% 근처까지 바짝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유로존 상황이 좀 심각한 모양이죠. 유로존의 10월 CPI 예비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유럽연합이 출범한 이래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 경제 성장률은 뒷걸음질을 빠르게 치고 있습니다. GDP가 이번에 0.2%로 급락했다는 소식이 합쳐지면서 우리는 교과서에서만 봤었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현실에서 볼 수도 있을까 하는 이 우려감이 자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었고요. 금리가 오르면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크게 압박을 받는 모양새죠. 그래서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크게 밀리는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다우 지수가 0.4% 소폭 빠지는 데 그쳤다라는 점 눈에 띕니다. FOMC를 볼까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어제도 좀 짚어드렸는데 현재 시간으로는 11월 2일, 우리 시간으로는 3일 목요일 새벽에 이 결과가 공개됩니다. 이 수치는 기정사실화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75bp 인상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보다 이 발표 이후에 한 30분 뒤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죠. 여기서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2월 그 이후에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까라는 어떤 관련된 실마리가 나온다면 시장이 환호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시장이 압박받는 요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한 가지 좀 찝찝한 부분은 닉 티밀하우스, 이 연준의 입이라고 불리는 이 기자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기사를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10월 24일 당잠사에서 짚어드린 내용, 그때 이제 헤드라인으로 공격적인 긴축에 나선 페드, 그러나 12월에는 속도 조절을 고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부터 시장은 희망 회로를 돌리며 10월에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생각보다 금리의 상승폭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회로였는데요. 어제 보여드린 내용이죠. 다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티밀하우스의 기사 내용인데요. 현금 부자들 때문에 금리를 더 오래, 더 높게 유지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희망 회로를 일부 꺾는 발언이죠. 아주 강력하게 매파적인 발언으로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만 너무 강한 희망 회로를 지금 돌리기에는 역시 부담이겠구나. 시장은 이렇게 FOMC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와중에 신고가 행진이 이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강세장 지금 안 끝났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가 역대 최고치 간밤 엑슨모빌이 썼습니다. 연속된 상승세가 요즘 계속 나왔습니다.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적이 주요했죠. 3분기 순이익 28조 원을 기록했고 2등 기업인 쉐보론도 1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쉐보론도 간밤 또 상승세를 시현하면서 최고가 그 근접치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엑스모빌은 이제 시총 8위까지 등극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유는 이거죠.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이제 길어질 거라는 우려감입니다. 여기에서 계속 유가의 혹은 천연가스의 상향 안정화가 나올 것이라는 이 보도가 힘을 얻으면서 정유사가 이제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유 그 패턴, 수익 구조 이런 게 조금 다릅니다. 이 점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내부적인 테마주들 좀 정리를 해봤는데 간밤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모처럼 만에 동반해서 상승했습니다. 태양광, 친환경 자동차 관련주, 풍력 관련주, 이들 섹터가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테마 섹터 상위에 있는 종목 두 가지만 이렇게 기입을 해봤습니다. 근데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테슬라인데 간밤 테슬라는 좀 부진한 모습이었고요. 니콜라 수소차 정도가 강하게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니콜라는 한때 2020년 그 당시에는 주가가 막 $90까지 찍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3 수준입니다. 이거 올라도 $3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빠졌다. 낙폭과대 측면으로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섹터의 강세도 눈에 띄었는데요. 이제 가벼운 종목 말고 대표적인 종목의 상승률은 아주 크진 않았습니다만 인페이지 에너지가 0.57%의 상승권 유지했다라는 점 눈에 띕니다. 반도체가 좀 문제인데 그 차량용 반도체 대표 기업이죠. 온세미컨덕터의 실적이 실망스러웠습니다. 물론 이번에 3분기는 예상보다 괜찮았거든요. 4분기의 실적이 이렇게 나올 것으로 우리는 추측합니다라고 같이 가이던스를 제시하는데 이게 예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가는 9%의 하락세를 보였고 이 영향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와 비교군을 볼 수 있는 건 마이크론입니다. 여기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죠. 이 기업이 그나마 다른 기업의 약세를 딛고 0.1% 소폭이지만 상승권을 유지했다라는 점 유비안을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국내 이슈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 흐름이 방향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까지 증권가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뚜렷한 분석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각나 있는 데이터들 하나하나 좀 추측되는 부분들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최근 들어서 특히 10월 들어서 강세 패턴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6만전자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SK 하이닉스는 시총 4위로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한때는 시총 2위까지 했었던 기업인데 지금 뒷걸음질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 따라서 10월에 이게 올라가는 듯 했었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이 흐름이 꺾이면서 그리고 어제 같은 장세에서도 삼성전자의 급등세 그게 참 아쉽게도 하이닉스는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며 소폭의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한 가지 좀 특이한 부분은 최근 들어서 TSMC의 주가는 계속해서 뒷걸음질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10월 들어서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면서 쭉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이 TSMC, 대만 반도체 기업이죠. 물론 이 사업 구성이 좀 다릅니다만 이 종목을 팔고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주가의 다른 패턴이 나오고 있는가? 추측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고 있는 게 치킨 게임 이야기인데요. 이제 과거에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경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격 출혈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승리한 바가 있습니다. 좀 쉽게 이야기해서 아주 꼭 맞는 비유는 아닙니다만 빵집으로 좀 표현을 해볼까요? 빵집 같은 경우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을 안 남기고 싸게 빵을 판다라고 하면 골목 상권, 이 작은 소상공인들이 이 백기를 들고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나오게 되겠죠.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나왔었던 패턴이 바로 이겁니다. 그때 삼성전자는 감산을 안 했었고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가 감산을 나섰죠. 그 이유는 재고가 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 만드는 거를 줄이고 이 재고부터 팔고 보자 이런 거였는데 삼성전자는 압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에서 1위입니다. D램, 낸드 모두 1위인데 나는 대기업이고 나는 조금 마진 덜 받더라도 그냥 계속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싸지더라도 풀어, 우리는 계속 할 거야. 이런 게 2000년대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삼성전자는 인위적 감산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SK 하이닉스의 주가 발목을 잡힌 모양새였습니다. 이 점은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두 번째 추측은 이겁니다. 하이닉스가 2020년도에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했죠. 당시의 가격이 한 10조 원 정도라고 전해지는데 환율 때문에 대금이 계속 이제 분할로 갔다 그러면 그 비용이 더 들었을 겁니다. 이제 인수 완료를 했는데 이 공장이 중국에 있습니다. 따리엔에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칩4 동맹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죠. 그래서 외국인이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낀 게 아닌가라는 부분도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서 이제 TSMC 계속 외국인이 팔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진핑 정권이 공고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더 크게 골이 나올 것이라는 그 우려감 때문에 외국인이 일단은 대만에서 빼고 반도체의 비중은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 나간 부분을 삼성전자로 채우고 있다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늘 일정인데 창립기념일 오늘 예정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된 이후 처음 맞는 기념일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좀 비전 전략 어떤 게 나올까라는 이제 관심이고 이 비전 전략 측면에서도 관심을 받았다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요. 다각도로 한번 오늘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출연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